네, 어제였죠.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에게 대망의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에 대해서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세돌 구단이요. 이제 알파고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것으로 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뭐 1국, 2국, 3국 또 4국 두면서 계속적으로 알파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봅니다. 네. 자, 그 반대로요. 그럼 예, 알파고도 이세돌 구단과 지금까지 4번 대국을 하면서 이 구단에 대해서 좀 파악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파고 논문을 본 바로는 네네. 알파고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학습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아하. 예, 그러면은 이- 특정 저 바둑 기사에 대해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통째로 이 기보를 학습하고 있는 거겠군요. 예, 이세돌 구단은 1국에서 알파고도 네. 약간의 포석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봤고, 네. 하지만 어떤 끝내기나 어떤 집을 지키는 바둑, 또 형세를 판단하는 바둑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았죠. 그다음에 네. 이제 1, 2국을 지고 나서 패를 3국에서 많이 이제 시도를 했고요. 네. 4국에서는 알파고가 그 2국과 상당히 유사하게 둔다는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네네. 영락 없는 어떤 컴퓨터다라는 아. 그런 느낌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기계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알파고가 뭐 감정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진다는 개념이 없나 봐요.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두더라고요. 4국에서 완전히 마지막까지 둔 건 아니고요. 네네. 중간에 이제 불개 패를 선언한 네. 것이긴 한데, 보통 프로 기사라면은 더 일찍, 이제 예절상, 네. 불개 패를 선언했을 텐데, 예절상 두지 않는 수를 좀 마지막에 조금 두고, 진짜 도저히 어떤 불가능할 때, 돌을 던졌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알파고 나름의 어떤 계산법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두고요. 이 구단은 이 알파고 소프트웨어의 설계나 작동 원리, 알고리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컴퓨터에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런 시선이 많았어요. 교수님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 많은 바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 설계나 작동 원리를 인간이 잘 몰랐지만 인간이 이겼어요, 그 당시에는. 네네. 이번에는 알파고의 어떤 소프트웨어 설계나 작동 원리, 알고리즘이 다 그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대부분 공개되었습니다. 네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 구단이 이제 1, 2, 3국을 다 진 거죠. 네. 물론 이세돌 구단이 그 논문을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파고 네. 논문을 이해하려면 신경망 이론도 알아야 되고, 그걸 좀 실제 좀 써볼 정도로 학습이 된 사람이어야 하고, 뭐 네. 강화학습 기법이라든가 트리 탐색 기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까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네.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네. 예. 어쨌든 예전에는 이런 인간이 이런 프로그램 방법론을 몰라도 이겼는데, 네. 이제는 그 방법론이 다 공개된 기계와 이제 힘겨운 싸움을 한 것이고요. 이제 네. 뭐 1200명의 사람과 싸운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부분은 네네. 사실 어떤 컴퓨터의 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아하. 얘기고, 저는 1200개 뭐 CPU가 있고 700여 개의 GPU가 있다 하더라도 그 네네. 하나의 어떤 컴퓨터 시스템과 싸운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명이 어디서 훈수를 두지 않았겠나 아, 하는데, 네네. 사실 고수들은 만약 뭐 1000명이 훈수를 둬서 다수결로 한다고 해서 네. 그것을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기 음. 때문에 어떤 그런 클라우드로 연결된 부분, 네. 그다음에 CPU 부분에 대한 어떤 불공정 논의는 저는 좀 합리적이지 네. 않다, 이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것도 한 가지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은 음모론인데요. 예, 자, 이 구글이 알파고에게 한번 져주게 했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3대 0, 5대 0, 5판을 하는데 이미 3대 네. 0을 했으면 좀 미안하기도 아, 하고, 네네. 예, 져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약간 구글이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죠. 네. 만약 20수까지 볼 40수까지 볼 거를 뭐 음. 15수까지 본다거나.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두 가지인데, 네. 그 4국에서 초반 한 12수까지 네. 이제 알파고가 똑같이 뒀단 말이죠. 네.
그거는 뭔가 알고리즘의 파라미터가 완전히 똑같았다. 아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결국은 어제 거의 버그라고 여겨질 정도의 어떤 악수가 서너 번 나왔는데 네. 지금 수백 조짜리 구글이 네. 이러한 어떠한 실수가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것은 이제 이런 인공지능, 딥러닝 방법론 이런 것들이 실수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사실 구글이나 딥마인드에게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상당한 손해를 본 겁니다. 아하. 뭐 져주는 건 져줄 수 있지만 네.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져줄 리는 아하. 없다. 그러면서도 어제 발생한 그 버그 수준의 그런 실수들은 네. 구글과 딥마인드에 큰 충격을 준 것이고요. 아하. 이세돌 구단이 그러한 것을 유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예. 교수님의 두 가지 분석을 들으니까 예. 다소 안심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코 져줄 수도 있는데 인간의 세계나 이럴 때 네. 정으로 보면 네. 지금 이건 비즈니스고 그다음에 어떠한 큰 실수로 졌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했다. 이것이 만약 아주 나이스하게 졌다. 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그 버그 수준의 에러를 보여주면서 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구글의 비즈니스 로직상 그 져줬을 리가 없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자, 이 교수님 국내에서 몇 분 안 되는 인간도 이해하시고 인공지능도 이해하시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를 보시면서 이세돌 구단이 전혀 뭐 사람이라면 두지 않을 수를 두는 알파고를 맞아서 좀 이제 곤혹스러웠을 텐데 이 심리전도 안 먹히는 기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세돌 구단이 일반 대국보다 훨씬 힘들었겠죠? 이게 이기는 게임이라면 네. 상당히 즐겁게 뒀을 것 같아요. 기계랑. 네네. 근데 초반부터 지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힘들었을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5국이 내일 열립니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역시 뭐 전망과 응원이 막 섞여서 네네. 계속 풀렸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전망할 능력은 안 되고요. 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계속적으로 알파고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면은 이제 유리한 측면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세돌 구단이 자청해서 흙을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흙을 두면서 이세돌 구단이 그 불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네. 저는 이세돌 구단의 무쇠를 또 한 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지금 잠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세돌 예. 구단이 승리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알파고가 흑돌에서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예. 좀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파고의 방법론에서 네. 그 가치망이라는 것이 이제 형세를 판단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기는 것으로 보느냐, 지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전략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의 바둑의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 이기고 있을 때 훨씬 더 잘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흙을 쥐었다는 것은 초반에 그러니까 첫 수를 둘 때부터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형세 판단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상태죠. 그러면 알파고는 어떤 포석에서 초중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형세 판단을 플러스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흑일 때 훨씬 더 알파고가 더 강수 또는 위험한 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세돌 구단은 그것을 어제 4국에서는 활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4국까지 보면서 알파고도 진화하고 있고 또 이세돌 구단도 진화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예. 이 결국 이제 1, 2, 3 세 번을 패하고 4국에 이어서 5국까지 이세돌 구단이 이긴다면 숫자로는 이제 이 3패 2승이니까 뭐 진 거지만 최종적으로는 알파고를 이겼다, 극복했다 이런 선언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게임의 룰이라는 것이 되게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5선 3승제에서 3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게임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진 겁니다. 네, 진 건 진 거고. 진 건 진 거고. 그러나 구글이 봐주지 않았는데 4국과 5국을 만약 다 이긴다. 5국을 이긴다 하면은 아직 역시 저는 오히려 그 인공지능이 더 연구할 게 많아졌다. 이거는 뭐 인간의 영원한 승리도 아닌 것이고요.
인공지능이 아직 현재 방법론 가지고는 그 인간 천재를 쉽게 이기지는 못하고 네.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좀 큰 틀의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크게 보면 큰 의미고 어떻게 작게 보면 그동안 반복돼 왔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바둑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의 아주 초지능의 영역이었고 네. 그것을 기계가 이렇게 이기는 걸 보고 이제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바둑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게임이다. 네. 인간 생활사는 더욱 더 복잡하기 때문에 19 곱하기 19의 바둑 세계에서 인간이 졌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다른 분야에서 인간이 많이 질 것이다라는 걸 네.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만큼 인간이 더 지혜로워져야 되겠군요.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